이번에 소개할 대한민국 특수부대는 아덴만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최정예 부대, 해군 특수전 전단에 소속된 특수임무 대대인데요. 우선 그들이 속한 특수전 전단 UDT-7이라고 하죠. 해군 특수전 전단 UDT-7의 역사는요, 일단은 이 명칭이 중요해요. UDT-7이 어디서 왔느냐? UDT가 뭐지? C이 뭐지? UDT는 언더워터 데몰리션 팀, 즉 수중 파괴대의 약자고요. 그리고 C는 Sea, Air and Land, 그러니까 육해공, 우린 다 간다 이 말이죠. 육해공 전천후 작전팀의 이 약어입니다. 미 해군의 네이비 CL의 모체인 UDT를 벤치마킹한 부대로 1955년 11월에 미국 UDT 교육을 이수한 장교 3명 등 총 33명으로 최초에 창설이 됐죠. 처음에는 UDT 본연의 임무인 수중 파괴, 적해안 정찰, 적해안선 주요 시설 기습 등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나중에는 이 묘인 경호 등의 임무 등도 이제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대는 활동 영역을 늘려갑니다. 1981년 부대 명칭이 해군 특수공작대가 되었다가 그 이후에 25 특수전대, 56 특수전대를 거쳐서 오늘날 특수전 전단으로 명칭이 확립이 되죠. 해군 특수전 전단 부대의 구성을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군 특수전 전단 내에는 해군 특수전 전대, 교육훈련 전대, 작전 지원대가 있고요. 특수전 전대는 다시 1대대는 진해, 3대대는 동해, 5대대는 평택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성견작전대대, 특수임무대대, 특수작전대, 폭발물 처리대대는 1대대와 함께 진해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대 구성을 봐도 부대의 주력은 진해의 전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임대대, 자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인공이죠. 특수임무대대는 이 해상 대테러 임무 필요성에 따라서 1999년 창설된 이후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수임무대대원은 이 용사와 간부로 구성되어 있지만 용사들은 대부분 지원 임무를 맡고 있고요. 이 주요 훈련과 작전은 부사관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임대 대원이 되기 위해서 기본 선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기본 교육인 이 초급반 B6라고 합니다. 초급반 교육은 당연히 이수를 해야 되고요. 초급반이라 하면 해군 특수전 전단 대원이 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군 특수전 교육 중에서 가장 힘든 교육 중에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초급반을 무사히 마치면 비로소 해군 특수전 전단의 일원이 자랑스럽게 되는 거죠. 하지만 특수임무 대대원이 되기 위해선 아직 거쳐야 할 관문이 많이 남았습니다. 바로 기본 공수와 대테러 과정입니다. 대테러 과정 역시 상당히 어려운 교육 중에 하나로 아주 정평이 나 있죠. 다른 특수부대들이 이 과정에 가서 교육을 많이 받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수료한 인원들은 너 이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언제가 제일 힘들었니? 그러면 대테러 과정 때인 것 같아 라고 기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초급반 기본공수, 대테러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특수임무대대, 자대에 들어가게 되죠. 자대 문을 딱 들어가면 이제부터 총질을 할 수 있는 내가 나야가 되냐? 아닙니다. 이제 자대에 가면 자대에 가서 다시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실무 교육에는 전술 응급 처치, 브리칭, 이 통로 개척이죠. 저격 등의 이 다시 주특기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최고의 특수부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배움의 연속, 괴로움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괴로움의 연속인데 문제는 그걸 즐기는 분들이 특수부대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특수부대원이 되려면 대부분 순수하고 진득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러지 않으면 그 힘든 훈련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지옥주, 생식주 뭐 이런 훈련이 그러면 어느 단계에 속하는 건가요? 예,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본, 그 B6 교육에 포함되어 있고요. 지옥주는 사실은 그 기간이에요. 이게 한 주의 기간이고 그게 정말 힘들다는 거지 그거 말고도 정말 힘든 교육이 많습니다. 생식주는 제대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모 섬에서 견디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들이 점점 없어질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사계절이 있어요. 잘못하면은 잘못 교육을 들어가면 먹을 게 없는 철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굶다 보면 모래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지? 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답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과의 훈련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기본 훈련하는 이 샌디에고에 있는 교육장도 가봤고 한국에서 네이비실 훈련을 제대로 받은 이 몇 안 되는 사람들을 제가 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은 이야기,
군대에 대한 이야기는 이 공식적인 썰과 비공식적인 썰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식적인 썰은 다 막 그냥 다 좋대. 지금부터는 비공식적인 썰, 술 마셔야지 들을 수 있는 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험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비슷하대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그 한국의 UDT-실이 네이비실의 훈련을 많이 따왔기 때문에 훈련 자체는 비슷하긴 한데, 체력적으로 그리고 다른 그 기타의 스트레스로 정말 힘든 거는 한국 훈련이 훨씬 더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그 네이비실 훈련도 만만치 않다고 해요.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한국은 체력적으로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하고 미국은 심리적으로 아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기술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이쪽은 그냥 뭐하냐 뛰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뭔가 자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침투 자산이 필요하고 뭐 투하 자산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자산이 많죠. 한국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자산이 많지 않아요. 한국 특수전 전단이 훈련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자산이 조금 없어서 미국 네이비실에 비해서 훈련 빈도가 좀 떨어진다 정도가 좀 차이점이 있지, 기본적인 훈련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의 강도는 약간 차이가 있다. 만나보셨잖아요, 많이. 예, 일단은 전쟁터를 진짜 다녀오고 그리고 작전을 많이 해본 특수부대 분들은 그 특유의 이 포스 같은 게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기 되게 힘들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는 그들은 푸른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 색깔이 푸르다는 게 아니고요, 칼날이 이렇게 잘 갈면은 버르스름하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눈빛에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사격을 그분들하고 같이 하니까 사격할 때 느낌이 어떠냐 하면, 전술훈련 사격을 할 때 우리가 사람에다 대고 쏘진 못하잖아요. 종이 타겟을 쓰죠. 그 종이 타겟을 대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벌써 그 앞에 있는 종이 타겟이 진짜 적이라고 생각하고 사격을 해요. 장비는 그럼 어떤가요? 사실은 이 특수임무 대대 장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바로 청해부대의 검문 검색대. 왜냐하면 청해부대 검문 검색 대대가 되려면 특임 대대에 소속이 돼야 돼요. 다른 그 특수전 전단에 있는 병력들도 이 청해부대에 파병될 때는 특수임무 대대의 훈련을 받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해부대의 장비와 특임 대대의 장비는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육지에 경찰 특공대가 있다면은 바다에는 특수임무 대대가 있다고 할 만큼 이 장비 도입이 매우 빠르고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이 부대 특성상 미 해군 네이비실 팀과 항상 교류가 있기 때문에 최신 장비를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이 특징 중에 하나죠. 만져봐야 좋은 걸 알지 않습니까? 네이비실이 진해에 상시 파견돼 있는 병력이 있어요. 그들하고 교류를 계속하면서 첨단 장비들을 계속 만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델타와 대부그루가 사용해서 유명해진 그 소총을 국내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부대도 이들이고요. 지금은 바뀌었지만 대부그루가 사용해서 유명해진 모사의 모곤총을 국내에 최초로 도입한 이들도 바로 이들입니다. 총이 만약에 이걸 안 쓴다고 해서 이분들의 전투력이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건가? 라는 그 궁금증도 좀 있거든요. 총에는 ROC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은 명중률이 3무화다. 100야드에서 3무화가 되겠죠. 그러면은 탄착군이 보통 한 1무화가 한 1인치 정도라고 된다고 생각하시면 3인치가 되는 거예요. 100m에서 3인치면은 뭐 한 요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가 나옵니다. 대테러 부대, 이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정도 퍼지는 총을 쏠 수 있을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만든 총이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하세요. 그렇게 비싼 총을 얼마나 임무를 자주 한다고 대테러 부대가 써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세밀한 수술을 해야 되는 의사 선생님한테 메스 말고 부엌칼로 수술하시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부엌칼 뭐 회도 잘 떠지고 잘 갈아서 이거 쓰시면 돼요. 아니죠. 왜냐면 정말 정밀하게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대테러 임무거든요. 그래서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무에 적합한 총기 그리고 최신 장비를 주면, 사실은 대한민국 특수부대원들한테 임무가 떨어지면요, 이분들은 숟가락만 줘도 임무는 완수할 거예요. 임무가 빨리 안 끝날 겁니다. 그리고 많이 다치고, 근데 많이 죽겠죠. 그래서 적당한 최신의 장비를 주면 숟가락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피해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중요한 거죠. 실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 너무 유명하죠. 자, 2011년 1월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인근의 아덴만 해상에서 해적들에게 피납된 3호 주올리호를 구출한 아덴만의 여명작전이 이
벌어졌죠. 그래서 정말 세상이 그때 떠들썩했습니다. 되게 많은 나라들이 해적 퇴치 작전을 하고요. 그리고 해적에게 납포된 이 선박을 구조하는 작전을 실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공한 작전도 있고 실패한 작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덴만의 여명 작전처럼 인질들은 죽지 않고 그리고 해적들만 제대로 무력화시킨 작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 작전의 성향부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인질 구조 작전이에요. 국가 지정 베테랑 부대가 수행하는 임무 중에 제일 중요한 임무가 인질 구조 작전입니다. 그만큼 인질 구조 작전이라는 거는 최상위, 제일 복잡한 작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다가 그 인질 구조 작전이 국내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자국에서 너무도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 벌어진 이런 작전입니다. 최대 지원도 받을 수 없고요. 그냥 딱 그 청해부대에서 가진 자산으로 모든 작전을 수행을 해야 된 거예요. 일단은 그런 작전을 진행하려면 지휘관이 휘하 병력을 믿어야 됩니다. 나한테 정말 완벽한 병력이 없으면 그 작전을 진행을 못해요. 아덴만의 여명 작전 당시에 이 모든 진압팀은 특수임무대대 소속이었고요. 그들이 활약함으로써 이 아덴만의 여명 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됐습니다. 이 작전을 통해서 한국에서 해상 작전에는 역시 이 특수임무대대다 이런 인정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의 이 특수임무대대는 이런 작전을 정밀한 작전을 할 수 있는 부대구나 라는 걸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 알렸죠. 경찰 특공대도 남았고요. 해양경찰 특공대도 남았고 그리고 한국의 특수부대가 되게 많습니다. 쫙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대에 대해서 뭐를 더 알고 싶다 혹은 뭐 어떤 부대를 해주세요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보안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 출신 부대원들을 찾아가서 술을 먹여서 고급 정보를 알아오겠습니다. 술 먹는다고 얘기해 줄게요.